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수요일 아침인데 이번에 큰 뜻을 품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전 사장이시고 기본사회 이쪽도 하시는 거죠? 기본사회. 예, 맞습니다. 위원회. 예,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헌욱, 이름을 잘 현욱이 아니고요. 헌법알태헌 이헌욱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현욱입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약간 좀 불이익은 없으신 거죠? 비슷해서. 탈당하셨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깔끔하게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욱입니다. 예. 여러분 현욱하고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헌욱. 예, 우리 전 사장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참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사장님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딱 정말 네. 해도 너무한다. 네. 예. 근데 아니 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예. 지원 대책 뭐 이런 건 그게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진상을 좀 밝혀달라는 거 아닙니까?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럼요. 진상 규명이 첫 걸음이죠. 네. 진상 규명을 해야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사과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좀 심심한 위로를 그렇죠. 좀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지. 그렇죠. 앞에 거는 싹 입 닫고 네. 진상 규명을 가로막으면서 그러니까요. 뒤 얘기는 할 게 없는 거죠 사실. 네. 네.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의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도요. 지금 이번에 법안으로만 9번째 법안이거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때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들어올까지는 최고였어요. 7번. 네. 거부권 7번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임기 다 해서 네. 5년을 해서 그런 네.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됐는데 지금 9번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거 입법부 무시 아닙니까? 거부권을 네. 남용하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음.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권력을 내가 권력이 있으면 마음껏 행사해도 된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그렇죠.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끊임없이 설득하는 겁니다. 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네. 왜 맞아요. 국정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해야 돼요. 네. 근데 전혀 설득 안 하잖아요. 설득 안 하죠. 대화도 안 하잖아요. 대화도 안 해요. 네. 불통. 자기만 얘기하잖아요. 듣지도 않고. 네. 그럼 비교가 돼요. 아니, 아니, 물러나셔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당연히 없고 역량이 없으면 굉장히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노력도 전혀 안 하거든요. 의지도 없고. 음. 아니 그 국민을 설득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자체가 안 돼 있는 분 같다. 그러면 이제 물러나셔야죠. 네, 그거는 그 역할을 수행 못 하십니다. 그 대통령 제국가의 대통령이 제대로 역할 수행 못하면요, 국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인이 이제 이 사장님도 예전에 이제 경기도의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소통의 부분에서 좀 저는 좀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였죠. 경기도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여줬던 리더십의 모습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모두 설득해야 돼요.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설득해야 되고 예. 도의회 설득해야 되고 또 산하기관장한테도 그냥 막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또 협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아 맞아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관료들요 부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이 일하는 어떤 동료라고 생각하고 존중해 줘야죠. 네. 관료들이 일을 뭐 되게 하는 것도 물론 관료들이 팀이 필요하지만 안 되게 하는 데는 정말 천재거든요. 특히 지연시키는 거. 네. 네. 이 모든 선출직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관료는 임기가 없어요. 네.
평생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 뭉개버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하는 척하면서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들이 마음을 사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설득해서 이걸 좀 같이 하자. 이걸 하면은 우리 도도 좋아지고 예. 나도 좋지만 당신한테도 내가 잘해줄게. 이게 좀 같이 하자. 그리고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서 예. 그 마음을 돌려야 일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그러면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이 도정이나 시정을 하면 예. 또 그 어떤 공사를 경영하면요 예. 경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약간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설득도 하면서 약간 압박하고 정말 말 안 들을래? 그래서 성진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압박도 하고 계속 설득을 하면 좀 설득이 수월하죠. 근데 이 국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를 정말 존중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요 어떤 왕이나 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왕이라고 해도요 끊임없이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설득해서 마음을 얻어야지 일이 되는 맞아요. 거지.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예. 오직 수사로 국정을 할 생각입니까? 네.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검찰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좀 심각한 문제다. 그 피해를 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예. 앞으로 만약에 3년 예.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가 제대로 심판 안 하죠? 예.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네, 제가 장담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저도 제가 볼 때는 사장님보다는 더 적게 만났지만 제 느낌은 듣는 걸 열심히 하세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다 듣고 나서 마지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 있는 사람 다 들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들으면서 무슨 거기 반박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 코멘트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이 한 10여 명 있는데 다 얘기 듣고 그리고 짧게 얘기하시더라고. 맞습니다. 평소에도 그래요? 일하실 때도? 회의할 때도 그러죠. 다 듣고. 물론 처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네. 본인이 요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얘기를 충분히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다 듣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간단히 코멘트하고 주로 이제 저희가 공적 행사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이제 그게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1시간 중에 50 몇 분은 혼자 얘기한다잖아요. 듣는 것보다. 과장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예. 어쨌든. 예. 근데 그런 태도, 그게 지도력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꽝이죠. 그러니까요. 네. 잘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청 기본이죠. 네.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충분히 듣는 거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견이 다르면 조심스럽게 잘 설득을 하는 거죠. 공통분모를 잘 찾아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왜 힘이 있으니까 예. 권위도 있고 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분모를 잘 찾아서 이렇게 조금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설득하면 설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노력을 해야죠. 네. 근데 그런 노력이 전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 보인다. 할 생각이 없죠. 할 생각 자체가 없다. 예, 제가 볼 때는 역량도 많이 부족하시거든요. 역량도.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알아요. 역량이 많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뽑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좋다 그래요.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역량이 부족하면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예, 이분은 원래 공부를 못 하시는 분인데 쉽게 얘기해도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를 못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예, 진짜 공부를 못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예. 네, 객관적으로는 이제 사법시험 구수하신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 이분은 공부를 못 하는 분인데 예. 공부를 열심히 할 의지나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아니 본인도 변호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사법시험 하셨잖아요. 예, 저 했습니다. 예, 저는 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가 비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그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분은 대통령 할 역량 자질이 많이 부족한 분이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분을 찍은 분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때도 보면 논쟁을 해보면 그 이분이 대통령 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예, 대부분. 예.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자질 역량만 부족한 게 아니고 예. 그 부족한 거를 채우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노력 자체를 안 한다. 그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대통령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예. 또 좋은 평가는 받고 싶어요. 능력이 없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예. 아주 진정성 있게 계속 노력을 하면 예.
그래도 노력은 하네. 음. 이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국민이 아 노력은 하는구나. 예, 그래도 예, 예.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네. 노력 그 진정성 우리 인정해 줘. 예, 이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후하거든요. 예, 솔직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 노력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 그냥 노력할 생각은 없고 그냥 평가만 후하게 받고 싶습니다. 평가만. 좀 이게 모순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예, 누가 절대로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네.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윤 정부가 탄생할 때 제가 이태원 참사 비슷한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세월호 참사 터졌잖아요. 왜 이 국정을 할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뭐 나중에 나타나가지고는 아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나요?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 비슷하죠. 이게 대통령을 할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모자라는 사람. 더구나 의지도 아주 박약하신데 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아마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아, 참. 네. 그럼 솔직히 한번 까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국민들한테. 저하고 와이프를 사면해 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저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나?